네,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장 중에 라이브 방송으로 녹화를 하지 못해서 밤 9시 30분경에 따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간단히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은 347에 근접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선물도 348.20으로 시장 베이시스는 1.27, 이론 베이시스와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거의 900에서 근접해 하고 있고 코스피도 2600을 돌파해서 급격하게 V턴을 만드는 시장이 굉장히 어색하리라 만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4일 연속 내리 꽂으면서 외국인들은 이날 7월 3일에 한번 페이크를 준 다음에 이거는 좀 들통이 났죠, 페이크가 저한테. 근데 요 4일은 거의 의도적으로 좀 대량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심은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보통 과거에는 이 정도로 대량 매도로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몰아치게 되면 차후에 굉장히 연속적으로 한 달 정도를 두고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과거에 숱한 하락장에도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지점에서 강력하게 터닝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로 그걸 수익을 확정 지으면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급격하게 태세 전환을 만들면서 이틀 동안 20이 위치에서는 7월 10일이었죠. 10일에서는 금융투자가 포지션을 닫아버렸고 하방 무한에서 하방 제한으로 바꾼 날이었고요. 외국인들은 뭐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가 선물만 약간 매수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세 전환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거를 의도했는지 개인들을 떨궈 놓기 위해서 롱도 죽이고 이날 콜옵션 150억 정도 개인들이 땡겼잖아요. 그것도 잡고 숏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잡고 롱숏을 다 잡으면서 의도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외국인들도 하방을 준비했다가 CPI나 PPI 특히 CPI의 움직임을 추정해 보면서 급선회를 한 건지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 이 태세 전환을 읽지 못했으면은 어려운 시장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굉장히 격변의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파생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시장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금방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는 조금 거칠었습니다. 확실히 CPI 앞두고 너무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 변화, 태세 전환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제 밤 사이에는 이제 블러드 연은 총재의 8월경 사임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7월 26일 FOMC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가장 방해가 되었던 사람 한 명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FOMC의 점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꼭 이렇게 점도표가 있는데 꼭 상단부에 쭉 멀찌감치 이렇게 뚝 하나 찍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의 최상단을 항상 적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블러드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를 여러 번, 두 번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이 뒷받침될 수 있는 뒷받침되었던 연준위원이 바로 블러드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블러드가 이제 영향이 없어졌고 시장에서 그만큼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연준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 뭐 닐 카시카리도 있고 한데요. 기존의 매파 위원들도 있긴 한데 블러드의 영향력만큼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번에 다시 나스닥도 고가를 돌파를 해줬죠. 그러면서 개인들의 숏 비율이 잠깐 늘었던 숏 비율이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돌파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쌍고로 보지 않는 처음에는 쌍고로 보면서 개인들한테 롱으로 좀 넘겨줬다가 개인들이 다시 숏으로 굉장히 강하게 터닝하면서 이 지점에서도 고가 돌파하면서 더 갈 여지가 생겼다. 그러면서 바로 또 고가 돌파 장대 항봉이 나왔고요. 아직도 멈추지 않고 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돌파한 이후에 외국
그 개인들의 숏 비율이 유지되는 한 좀 더 추세를 유지하면서 더 진행이 될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단 보면서 대처를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해당하는 변화를 캐치를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있을 나스닥 리밸런싱과 그다음에 FOMC 일정에 맞춰가지고 상단부에 보이는 저항대 부근에서 부근으로 향하는지 그런 포지셔닝 되는지 한번 움직임을 잘 판단을 해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V턴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요. 자, 외국인들이 요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놓은 건데 7월 11일 태세 전환 노림수였나 좀 의문이 들죠. 3조 원 이상을 여기서 팔아치우고 대량으로 4거래일간 3조 원 이상을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다시 5거래일 동안 환매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손실이 좀 있었겠죠.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로 2, 300억 이상 현재 기준으로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그래서 뭐 따져보자면은 지금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 300억이 아니라 300억 이상, 거의 400억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 손실 처리가 된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보시면 그냥 여기서 많이 팔았다가 많이 샀다 그냥 단순히 그냥 위치로만 보면은 사실 여기서 평균치 잡아봐도 이득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환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시 9월물을 상방으로 되돌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9월물 포지션은요 6월 만기일에 롤오버를 했잖아요. 3월 거를 6월에 가져가면서 또 6월에 롤오버하면서 9월물로 넘겼죠. 그러니까 상방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6월자 하락 6월 이후에 7월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한번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바꾸더니 또 한번 바꿨어요. 이게 여러 번 지금 바꾸면서 다시 상방으로 마지막에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외국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선물을 상방으로 보고 있었죠. 잠시 한 두 번 정도 시소 게임 가지고 딱 중간에 놓고 두 번 정도 방향을 바꿔 놓더니 다시 돌려놨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현재는 9월물에 대해서 선물이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모두 다 상방 포지션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한 8월달 옵션 만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죠. 현재는 지금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콜 매도가 많아서 어느 정도 방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뭐 아직은 초반이니까 조금 더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8월만 특히 7월 26일 FOMC를 끼고 좀 무사히 지나가면 좀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좋은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대량 매수 어쨌든 1조 원 이상 성공시켰죠. 뭐 초반에 뭐 1조 2,500억인가까지 장 막판에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2천억 이상 던지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뭐 그거는 금요일 뭐 주말 앞두고 뭐 그 정도 현상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요. 해지는 이제 콜옵션 매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콜옵션 170억에 가까운 모습으로 특히나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347 정도 되는데 그 부근에 있는 옵션들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콜옵션 345와 347.5 그다음에 352.5 부근을 대량 매도하면서 선물에 대한 해지를 완성시켰고요. 이 부분이 어쩌면 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작용하리라고 보기도 또 어려운 게 이번 주에 만드는 위클리 옵션 자체는 오늘 상방으로 초반에 전개를 하고 있어요. 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외국인들은 선물 대량 매수에 대해서 다시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드는 것을 준비를 하되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한 주 정도는 크게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8월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파생반에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346.5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파생 상품 반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국내 파생반에 쭉 아침부터 올려들었던 글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오늘 금요일 굉장히 글을 많이 올려드렸죠. 쭉 올려도 아직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디까지 쭉 여기서 아침에 보시면 제가 오전에 9시 정도 때부터 해가지고 347, 350 매물에 대해서 별로 두텁지 않은 매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늘 346.5 여기 구간이 오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도 올려드렸고요. 거기를 돌파하면 350선까지 매물이 가벼워서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도 오늘 아침부터 언급을 해드리고 돌파 시점에서 계속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신 분들은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30분의 파생방 회원님들은 잘 체크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이렇게 또 우리 파생반 분들께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금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수급 유지되어 계속 두고 보다가 갑자기 막판에 일이 생겨서 청산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뭐 이제 3시 56분이니까 뭐 청산을 못하셨나 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롱 포지션을 쥐고 가시게 됐네요. 250만 원 정도 수익이 현재 그러면은 평가 수익으로 나 있는 상태겠네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끼리 또 우리 방에서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좋은 모습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좀 대화를 또 나누셨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게 이제 오늘 매매를 복귀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관점대로 선물 롱 탔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오늘 250만 원 정도 선물 타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또 잘 우리끼리 또 많은 대화를 나눠서 좋습니다. 최대한 제가 우리 방 분들께 제가 관점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고 변화가 있으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장중에 방송은 놓칠 수 있어도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디테일한 내용을 최소한 카톡방을 꾸준히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346.5에 대해서 돌파 하면 350까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뭐 가다가 조금 말았죠. 350은 이제 맥스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맥스를 가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이 나머지는 뭐 월요일에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나스닥 상황에 따라 야간 선물 상황에 따라서 월요일에 채울지 아니면 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채우러 갈지 그거는 월요일에 봐야겠죠. 그래서 거의 수직으로 직진하면서 346.5 그러면 346.5는 이제 다시 지지로서 활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올라오는 노란 선과 파란 선을 이제 딛고 멈췄는데 그 뒤에 이제 346.5에서 지지가 확인이 되어야 이 전체의 강세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가 그 힘이 유지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지와 저항 기본 원리죠. 우리가 주식을 처음 배우면 뭐 캔들 배우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을 배우고 아주 기초적인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 기본기가 무시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즉 이번에도 저항대라고 생각을 했던 346.5 부근을 한 몇 번 이렇게 휘두르더니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345.8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죠. 346.5. 요 라인을 아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주더니 결국에는 그 라인을 돌파를 성공을 하면서 급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요 부분이 다시 지지 라인으로 확인되는 걸 확인을 앞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을 하방으로 뚫으려고 한다면 이제 조정장이 좀 세지는 거고 이 부분을 딛고 다시 저점을 높이고 지지를 받아준다면 강세장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흐름을 탄탄하게 이어가는 거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오늘 돌파했던 자리는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347과 6 사이에 0.5를 만드는 이 자리를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은 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톡방에 돌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거를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물은 대형주 반도체 강세였습니다. 아니 반도체도 중대형주 코스피 쪽에 시중된 반도체들이 강세였고요. 대형주 장세였죠. 일단 지수가 망가졌잖아요. 한두 달 가까이 떨어지면서 망가졌습니다. 당연히 지수를 끌어올려서 안정화를 시켜야겠죠. 좀 급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런 만큼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힘이
대형주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총을 그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관리가 더 우선시 됩니다. 항상 시장은. 그러면 대형주에 자금이 쏠리면 당연히 수많은 중소형주들은 특별하게 오늘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거래가 붙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급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주 라인을 보시면 대형주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최근에 급등을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으로 만들었죠. 이게 곧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형주가 아니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차분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거래가 크지 않고 그쵸 쏠림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지수가 안착을 하면서 쉴 때 이런 종목들이 순환을 하면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를 만들어 내죠. 지금은 차분하게 중소형주들은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우리 방에서도 주식방에서도 거의 안 건들고 잘 안 팔고 있습니다. 일단 더 보자고요. 그래서 한 방에 커버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하나씩 처리를 해나갈 문제지. 지금 막 저거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하다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저걸 올라탔는데 내가 올라탄 거는 또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기다렸다가 이제 팔았더니 갑자기 그 다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꼬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꼬임이 생기는 순간부터 내 심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하루만 더 기다릴 걸, 내가 일주일만 더 기다릴 걸 이런 모습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형주와 소형주의 라인을 구분지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다음 코스피와 코스피 200이 내려오는 480선에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코스피, 자 코스피 내려오는 480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이 내려오는 480선은요 최근 10년간 단 두 차례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어느 구간이었냐, 여기죠. 내려오는 480, 저 파란 선입니다. 올라가는 추세에서 말고 내려오면서 찍어 누른 적은 딱 요때와 이때 10년 동안 지금 이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되게 장기적으로 흐름이 펼쳐지는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근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막히고 나더니 코로나를 만났어요. 코로나 시장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너무 세게 맞은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저번에 한번 맞았죠. 그 480선을 한번 맞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돌파를 하면서 때려 맞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싶어요. 돌파하면서 여기를 다시 480 저항으로 때려 맞을 어떤 이슈가 있을까? 지금은 모든 악재들이 단계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걸 지금 때려낼 뭔가 이유가 딱히 지금 드러나진 않죠. 오히려 악재들이 호재로 변하고 있는, 악재들이 소멸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호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돌파해가지고 이번에는 새로운 랠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나 지금 신흥국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받치고 있는데 항생이나 중국 증시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리밸런싱 시점을 기점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긴 해요. 블랙록 자산운용에서 신흥국 이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투자 비율을 낮게 설정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를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장세가 어느 정도 마지막 일본 랠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고 나스닥 마지막 한번 랠리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돌아올리는 그런 출발선에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중국장 랠리 이후에 한 8년 만에 준비되는 것 같아요. 거의 6년 이상, 6년 정도 꾸준히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중국장을 모아왔죠. 중국 증시를. 이제 그 효과가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올라타면 우리도 신흥국 증시에 따라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 하락장을 끝내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 구간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져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흔드는 과정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흔드는지 그 강도는 또 어떻게 될지 일단 FOMC들을 보면서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죠. 뭐 7월 26일에 뭐 블러드 여는 총재가 없다고는 해도 파월 의장의 생각이 많이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목표치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변화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과거보다 방해 요소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200도 그 자리를 돌파를 했네요. 이렇게 480 자리.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 침착한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코스닥이 워낙 절대적으로 2차 전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총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그 종목에 휘둘리는 모습이 나와서 그렇지,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지금 오늘 차분한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여기 머물러 있었어요. 잘. 이 추세를 또 안착해가지고 오늘 조용히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쉴 때 혹은 같이 가줄 때 한 번 더 상단부로 돌파를 시도해주면 얘 또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자리를 갈 수 있는, 특히나 2차 전지 쪽 에코프로와 BM이 좀 부담스럽다면 그거를 이어서 바이오 쪽에서 채워나와서 시총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어떤 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시리즈 최근에 3일 전인가 급반전 나왔죠. 그런 것도 이런 준비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준비하는 그런 시장을 또 포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급 V턴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차 전지가 갑자기 지금 빠지면 코스닥 자체가 또 망가지니까 당분간은 좀 지속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도 좀 시간을 좀 뒤로 해서 천천히 다른 쪽으로 좀 케어가 될 수 있게, 커버가 될 수 있게 시간을 끄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장은 코스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트레이딩을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금방 지금 이제 고점 징후도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시총이 옮겨가는 과정, 그 시간 동안에만 국한됐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에 지금 뭐 밤 10시까지 다 돼가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제가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늦게라도 올려드릴 테니까 주말까지 체크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격변의 2주 동안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편안한 그런 시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카톡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 오늘도 한 3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함께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에 올려져 있는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 그 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